안녕하세요. 나리랑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제 삶의 의미를 세우기 위해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를 가게 된 이야기입니다. 대안학교를 졸업하게 된 전 뭔가 붕 뜬 느낌이었습니다. 20살이 됐는데 대학을 가기엔 제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딱히 있는 게 아니어서 가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럼 일단 취업해서 돈을 벌자 마음먹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국비 지원 교육 제도가 있었기에 전 그걸 이용해 취업하자 생각했고, 그 당시에는 지원해주는 직업의 양이 적어 해볼 만한 게 건축 분야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인테리어 쪽으로 지원했고, 지원한 뒤 교육 대상으로 선정되기까지 기다렸어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저는 대안학교 후배들을 도와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 도중 제가 18살 때 같이 대안학교 생활을 했던 정현이라는 친구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는 19살 때도 같이 다니며 도움도 많이 주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뉴질랜드 워킹 홀리데이를 간 이후로 연락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웬일로 연락이 왔다 했더니 정현이가 저보고 뉴질랜드로 오라는 겁니다. 자기가 일하는 데가 의미도 너무 좋고 많이 배우고 정말 성장할 수 있다며 너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권유하기 위해 저에게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해외에서 일하고 산다는 게 굉장히 큰 벽같이 느껴졌고, 그런 걸 상상해 본 적도 없어서 저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매일 저에게 전화하며 뉴질랜드로 오면 좋은 점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의 마음은 전혀 기울지 않았고, 그 친구한테 항상 난 안 갈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다 후배를 도우러 대안학교에 갔는데, 어쩌다 선생님과 얘기를 하던 도중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자꾸 저 뉴질랜드 가는 거 안 되는데 정현이가 맨날 오라고 전화해요. 제 말을 들은 선생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뉴질랜드 가는 게 왜 안 되는데?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머리가 띵했습니다. 왜 그동안 안 된다고만 생각했을까? 이런 식으로 하기 무섭고 해본 적 없다고, 안 하려고만 하면 난 도대체 뭘 할 수 있지? 제 마음이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하며 정말 갑작스럽게 결심하게 됩니다. 가자, 뉴질랜드로. 결심과 함께 열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10시간에서 15시간씩 공부하며 한 달 만에 영단어 2,500개를 외웠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비자 문제도 해결하고 체력도 키우며 제가 뉴질랜드에 갔을 때 문제없이 역할을 수행하고 제가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시간이 지나 저는 뉴질랜드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정현이의 소개로 저 또한 정현이가 다니는 회사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워킹홀리데이 직원들이 사는 쉐어하우스에서 바로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호텔이었고, 제가 막 갔을 때는 비성수기였기 때문에 손님이 많이 없는 시기였습니다. 저와 같이 들어온 동기 2명이 있었는데, 저희 셋은 성수기가 오기 한 달이 남았으니 쉐어하우스 생활 규칙이나 인수인계 받아야 할 것들을 받고, 성수기가 왔을 때 관광객들이 살 상품들을 포장하거나 제작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달 동안 대부분 청소나 집안일을 하며 보냈는데, 저는 성장하고 싶은 욕구, 여기서 내가 살고자 하는 의미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명상 수련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하셨을 때 우울증을 앓으셨는데, 때문에 제가 태어났을 때
다른 애들보다 우울하다는 것을 느끼셨고 그것을 이겨내길 바라시는 마음에 기, 명상수련 등을 가르치시곤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울감을 완화해 주었다고 확신하진 못하지만 확실히 기수련이나 명상수련을 통하여 자아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덕분에 가지고 있던 많은 고민을 통찰력 있게 풀어내고 성장한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명상을 즐겨 했고 뉴질랜드에 와서도 기수련과 명상수련을 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책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혈기에 맞는 게 사실 이해되지 않았고 그런 상황이 나에게 온 것도 그리고 이런 현실이 나아지지 않는 것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겪고 있는 고통조차 견디기 힘든데 그 큰 억울함까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저는 이 모든 게 내 탓이라며 자책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명상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며 자책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고 평소에 10분만 앉아도 어깨 통증이 엄청 심했었는데 그게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준 이 장소에 대한 감사함과 함께 내가 이곳에 온 목표를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한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일하는 곳이 대의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호텔은 여행사와 협업했었는데 이 여행사에서 여행을 한 분들은 자연 환경을 돌아다니며 일상에 치여 미처 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잊고 있던 자신이란 존재를 위해 다시금 행동하며 여행객들이 밝고 긍정적이게 변화된다고 정연이에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왕 인생의 의미를 세울 거 대의를 품고 세상을 위해 행동하잔 마음이 있었고 이곳에서 하는 일이 딱 그러한 느낌이었기에 여기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겐 큰 행운이라 생각했습니다. 덕분에 열정 있게 일할 수 있었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한 달을 보낸 뒤 드디어 성수기가 왔습니다. 저는 호텔 청소 및 주방 보조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행객들을 맞이하며 제 역할을 수행하고 여행이 끝나면 달라진 관광객들의 표정을 볼 때마다 큰 보람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도 더욱 성장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보답하고자 열심히 일했고 개인적인 명상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녁을 먹기 위해 오는 관광객들을 보는데 평소에 느껴지지 않던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위장이 안 좋네? 저 사람은 골반이 틀어졌네? 저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사람들의 신체에 안 좋은 부분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이 왜 보이는 거지? 라는 생각과 함께 초능력 같은 걸 얻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과 약간의 우월감 그리고 기쁨 같은 것도 생겨났습니다. 이땐 몰랐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 인생의 가장 큰 지옥을 맞이하게 될 줄은.